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7일 오전 11시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 대란, 의료 개혁으로 시작해가지고 의료 파탄으로 갔다가 의료 대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정부의 실패 사례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악의 사례로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 정원 늘리는 정책을 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을 했답니다. 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을 했답니다. 지금 의료 대란으로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아프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불안에 떨고 있고, 많은 중증 환자 또는 말기암 환자가 제대로 치료나 수술 날짜를 잡지 못해가지고 아마 일부는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판국에 그걸 잘했다고 상을 주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공감 능력을 따지기 전에 이것은 울고 있는 국민들의 뺨을 때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관료 집단이 영혼이 없으면은 이런 짓을 합니다. 이런 관료 집단은 식민지형 관료입니다. 식민지형 관료는 그 종주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료 집단은 김정은 세상이 되어도 열심히 일할지 모릅니다. 오늘의 코미디인지 오늘의 비극인지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우수 혁신 사례를 뽑는 공모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정원 2,000명 정원 정책을 모범적 혁신 사례로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미 지역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하니까 이런 윤석열 정부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다리 뻗고 잘 수 있는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의료계 반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며 환자와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돼 온 터라 우수 혁신 사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 혁신 왕중왕전, 이름은 좋습니다. 왕중왕전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복지부의 2,000명 의대 정원 등 14개 정책을 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 공모는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기후위기, 저출산 등 다가올 미래위기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2개 분야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 의대 정원은 미래위기 위험 선제 대응 우수 사례 중 7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답니다. 아니, 의대 정원을 하는 게 미래에 일어날 위기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므로 이게 성공 사례라는 겁니다. 미래 위기를 미리 없애기 위해서 한 조치라는 건데, 지금은 미래 위기를 논할 때가 아니라 현재의 위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미래 위기라는 것은 미래가 되면은 의사들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의사들을 늘려야 한다 하는 계산인데, 이 계산이 우선 잘못되었습니다. 미래에 한국은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럼 의사 수를 줄이는 게 맞아요. 지금 의사 수도 1년에 3,048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66%를 더해가지고 5,048명을 배출하겠다고 하는 게 미래의 위기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했는데, 이건 출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의사는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의사가 부족하다고 출발한 데서부터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그게 선제적 대응으로서 아주 성공 사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정부에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꼭 해야 될
100대 과제인지 150대 과제인지 하는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과대학을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게 들어있질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미래 예측을 해보니까 의대생들을 더 늘려야 한다는 계산은 안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지난 2월 6일 왜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까? 그것은 총선을 앞두고 총선 때 재미를 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우수 혁신 사례입니까? 혁신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새롭게 잘 만드는 겁니다. 혁명이 아닙니다. 혁명은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대상을 잘 잡아야 돼요. 대상은 문제가 많아가지고 혁신하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잘 돌아가는, 아주 균형을 맞춰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K의료를 혁신 대상으로 삼은 게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개선의 대상이라 해야 돼요. 조금씩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좋게 나가는 개선의 대상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데서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해 당사자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없었죠. 의사들과 합의를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0명 정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나온 적이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 숫자를 발표 몇 시간 전에 탁 던져놓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다, 그죠? 그리고 2,000명이 과학적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혁신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몇 개 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첫째, 사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힘으로 밀어붙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실패 사례로 뽑아야죠. 실패 사례로 뽑아가지고 앞으로 정부가 뭘 추진할 때는 이번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게 왜 실패했느냐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례를 성공 사례로 삼았다 이겁니다. 긴급하지 않은 것을 급하게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긴급했다면은 윤석열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게 없었다는 것은 긴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긴급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왜? 총선을 앞두고 2달을 앞두고 터뜨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긴급 사안으로 삼아가지고 갑작스럽게 하다가 뒤룩박죽이 되면서 목표로 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는데,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파국을 초래한 겁니다.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파국을 초래했는데, 여기 보면은 왜 우수 사례로 꼽았느냐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해결하는데 성공했다 이거죠.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정원 2,000명 정원 정책이 모범적이다 하는 것은 지역 필수 의료 강화에 성공해야 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료 대란으로서 제일 먼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응급실, 그 다음에 흉부외과 같은 데입니다. 전공의가 이탈해가지고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연간 심장수술과 폐암수술 2만 건을 하는데 그 수술을 도울 전공의가 12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필수 의료를 망치고 있는데 이걸 성공 사례로 꼽았어요. 지역 의료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도 망치고 필수 의료도 망치는 이 사례를 성공 사례로 뽑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뺨을 때린 겁니다. 이거 예의가 없습니다. 초보적인 예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7일 오후 7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조갑제 TV 동영상에 정부 의료대란 불은 2,000명 정원을 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더니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추천 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우리나라 의사들 너무 착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저런 것들이 나라에 녹을 먹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 꼴아지지. 미쳐 돌아가는 정부 한심하다. 정말 한심한 정부입니다.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려 놓고 무슨 뚱딴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제정신이야. 정말 미쳤다. 완전 조폭 집단이네. 천하에 이런 웃긴 자화자찬 코미디 정부 너무 끔찍합니다.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여기다 비교해보니 양반이네요. 대통령은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나 몰라라 하는데 꼭 지옥에 가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여기다 비교해보니 양반이네요 하는 말이 폐부를 찌릅니다. 모질이 삼형제 어느 순간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 글은 상당히 긴 글인데 의사가 쓰신 겁니다. 여기에는 정책 대안이 있습니다. 71학번의 늙은 의사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미련한 정권으로 인하여 삶은 고구마 10개를 물도 없이 먹은 심정으로 비분 관계를 금할 수 없어 대한민국에서의 미래의 의료 상황과 대응책을 그려봅니다. 1977년 의료보험 시작 후 47년간 인내와 희생 속에서 진료 원가의 70% 저수가와 국가 발표 물가 인상률의 3분의 1 수준의 수가 인상률, 배고픈 건 잘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국민성과 의료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악용하는 정치인과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헌법상 위에 있는 국민정서법에 기대는 무지몽매한 언론과 법조인, 절반의 사회주의 의료가 완전한 사회주의 의료로 간다. 대한민국 K의료의 메디컬 슬레이브 완성판. 제일 좋은 해법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금년 2024년 2월로 돌아가서 원점 재논의해야 함. 만약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윤 정권은 크나큰 국민 저항과 함께 탄핵 사유가 될 것임. 그리고 의사들은 환자만 보지 말고 사회적으로 각성 깨어나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각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정치화해야 된다는 논지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집단적 대응책으로는 의사 및 가족은 유튜버 유재일 씨 말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차악의 선택으로서 국민의힘에 모두 가입하여 정치 세력화는 필수. 의협은 정부 관료에게 선제적 정책 제시 요구하며 지속적 대대적으로 논리적인 대국민 홍보, 향후 개인적 대책으로는 의료농단 전쟁 속에서 각자 도생. 1. 기성세대 의사는 과거의 바보 같은 짓을 뉘우치고 정치 세력화하거나 그냥 살다가 죽는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투쟁에 협력하고 투쟁 성금을 내야 한다. 두 번째, 현 전공인은 모두 정치 세력화하고 빨리 비보험 개원 후에 협력한다. 정치도 다 돈의 힘이다. 현 의대생은 한국에서 살 사람은 정치 세력화하고 생업 종사하면서 투쟁해야 한다. 정치도 다 돈의 힘이다. 외국 나갈 사람은 외국 가서 생업 종사하며 해외에서 지원해야 한다. 정원된 신입 의대생은 만약 이 전쟁에서 패하면은 11년에서 15년 후 사회 진출 시 사회주의 의료 제도가 완성되고 정부의 개원 허가제, 의료 총액제 때문에 영국, 독일 의사들처럼 공무원으로 대부분의 의사는 그리고 수입된 의사 때문에 힘이 없어서 파업 정도나 하는 의료 노예로 산다.
그러하니 의대 입학해서 투쟁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 이분은 정치 투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정치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당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기존 정당을 지원하든지 해가지고 정치 세력화해야 지금 정당이나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푸대접을 받지 않는다. 현재 주요 정당 중에서 의사들에게 가장 동정적인 입장은 개혁신당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 그리고 이주영 의원이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개혁신당에 당원으로서 가입하는 방법도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세력화하는 것은 어떤 정당에 들어가는 방법, 어떤 정당을 후원하는 방법, 또는 독자적으로 정치 세력화 해가지고 투쟁하는 거죠. 정치 세력화 한다는 이야기는 투쟁한다는 겁니다. 싸운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민주주의 전통이 없을 때의 군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또는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화해야 된다. 그동안 의사들이 너무 순에 빠졌다. 이런 자가 비판이군요. 또 다른 분입니다. 정부가 미쳐 돌아간다. 이러다 국가 전복 기획한 놈에게도 대상을 주겠네. 이제 교수들도 나오지 그래. 아직도 미련이 남았나? 다른 분, 앞뒤 사정은 1도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만 늘려놓고 좋다고 의료개혁을 정책 성공 사례라 어거지 부리니 바보들 아닌가? 다른 분입니다. 국가의 의료체계를 다 망가뜨려 놓고 그걸 혁신 사례라고 하고 있다니 정말 가지가지 하는 윤석열과 그 정부입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요? 멀쩡하던 세계 최고 효율의 대한민국 의료를 파탄 내놓고 자기들끼리 상을 주고 이게 미친 정부 아닙니까? 정신승리 집단입니다. 의사단체 응원합니다. 의료개혁을 혁신이라니 문과 출신 참 무능하다. 정부 혼자 혁신, 국민들은 전혀 혁신 아닙니다. 국민을 죽어나가게 해놓고서 자화자찬하는 윤희, 북의 김과 뭐가 다른가? 무능무지, 무식, 무대책, 무책임, 오만불통, 검사, 아마추어, 윤석열 탄핵.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입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는 게 이게 현실 맞지요? 대강 이런 글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적 메시지는 의사들이 당하지 않으려면은 정치 세력화해야 한다. 정치 세력화해야 한다. 그러려면은 의사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데 따른 행동을 해야 한다. 흔히 애국은 손발과 지갑으로만 표현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든지 아니면 돈으로 투사들 응원하든지 양성하든지 또 기존 정당을 바꾸든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탄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